기억이 안 나요. 돌아서고 나면 기억을 이걸로 어떤 하려고. 거요? 아니 말씀을 하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황스러운. 아 괜찮아요. 아니 그냥 얼굴 안 보셔도 되고 자연스럽게. 괜찮아요.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괜찮아요. In English. 괜찮아요. 조금 전에 어쩌라고 뭐라 그랬어요? Why not? Why not? 괜찮아요는 That's okay. That's all- That's okay. 응. That's okay. 아, 예. 할 때 어떻게 해요? 웃습니다. That's That's okay. okay. 거기에 손을 얹어가지고. That's 노홍철이가 어떻게 해요? That's okay. 아니야. That's okay. 이렇게 하죠. 노홍철이 되는 거지. 아 그래서 영어는 제스처를 써요. 우리 한국 사람 제스처로 말할 때 안 하잖아. 그냥 정상사람 대체 오케이 괜찮아 이렇게. 근데 걔네들 괜찮아 얘기할 때 대체 오케이 할 때 대체 오케이 안 해. 대체 오케이 이렇게 하지. 손이 올라가. 네. 네, 그렇죠. 우리나라 언어는 약간 감정 표현을 덜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 톤에 액센트에 그런 감정 제스처에 얼굴 확실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뭐 리액션이 좋아. 경상도 남자들 리액션 안 좋잖아. 리액션이 좋으면 그만큼 행복하지. 오늘 배웠던 어쩌라고 와이나 괜찮아요? That's okay. 당근이지? Absolutely. 네, 너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모자 쓰다, 안경 끼다, 목걸이 차다, 립스틱 바르다, 화장하다, 그리고 옷 입다, 벨트 차다, 양말 신다, 신발 신다, 전부 다 put on. 쓰다, 끼다, Put on. 걸치다, 바르다. 원래 무식하게 apply, cosmetic, 화장품 발라라고 하면 되는데 누가 그렇게 유식하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지.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 없다. wear sunglass 해도 되지만 put on sunglass 있어 해도 된다. 그래서 그런 구동사를 많이 배우면 일반 구어체에 활용이 많이 되니까 그 구어체에서 많이 쓰시고 come on이라는 동사 같은 경우도 come 오다고 오는 진행 계속 의미 접속의 의미가 있으니까 come on도 그냥 내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게끔 하면 다 come on이 되는 거다. 내가 열심히 뛰고 있으면 처져 있는 사람들한테 come on 하면 기운내 빨리 뛰어. 공부하고 있는데 뜨더라고. come on 하면 공부해. TV 보고 있는데 TV 안 봐줘. 재밌는 TV인데 come on 하면 TV 봐. 이렇게 come on의 뜻이 확장되어서 많이 쓰이고 단어를 공부할 때는 꼭 그 단어가 이 단어 하나를 외우지 말고 블루라고 배워도 그게 이제 문화적으로는 어떤 뜻이 있을까? 형이상학적으로는 어떤 뜻이 있을까? 감정적으로는 어떤 뜻이 있을까? 눈으로 보이게 시각적으로는 파란색이지만 마음이 파랗다 그러면 우란이 되고 그리고 혈색이 파라면 창백한이 될 것이고 옷을 블루하게 입었으면 귀족의 뜻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한 단어를 딱 이게 굳어져서 배울 게 아니라 확장돼 가지고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어원적으로 그리고 형이상학적으로 형이사학적으로 이렇게 확장돼서 공부한다면 언어가 이렇게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구나. 재미를 붙이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항상 뭐 이거 외우가 아니라 왜 그럴까? why? 이 단어가 왜 그런 뜻이 생겼을까? 묻고 추적해 가면 그러면 그 뜻의 본질, 원래의 그 본바탕의 의미를 알 수 있고 그 뉘앙스를 알아야지만 확장된 개념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다. 거기에서 주인공이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얘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다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에서 강의하러 가면 학교 선생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기업에 강의하면 강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집에 가면 누구 아들이 될 것이고 또 누구 아빠가 될 것이고 역할이 다 다르시지. 그리고 내가 어떤 취미 활동하면 그 취미하는 동호회 회원이 될 것이고 그래서 장소가 중요하고 그 사람 만나는 사람이 중요해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다른 뜻으로. 그래서 단어 공부가 첫 번째인데 이제 발음이 중요하다. 발음할 때 이 미국 언어, 영어는 여러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글자가 보면 똑같이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처럼.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발음을 잘해야만
내가 알 수 있다. 특히 외래어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필름 할 때 필름이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모르듯이 그냥 아이 모음이 하나밖에 없으면 입을 한번 버리고 발음해야 film 이렇게 발음해서 그게 필름이다. 그러면 어떤 뉘앙스가 F 발음은 일단 윗니가 아랫 입술을 살짝 부딪히는 소리 film 이렇게 붙여야 되고 그런 이제 구강 구조적인 또 발음 학적으로 또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발음이 중요한 거고 문장 안에서도 발음은 인토네이션 억양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위를 세게 읽고 약하게 읽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기능어는 발음을 약하게 발음하고 의미 전달할 수 있는 것은 강하게 발음해야 된다. 특히 조동사 can인 경우도 I can swim 할 때 can을 세게 읽으면 뒤에 있는 동사가 흐려지면 할 수 없다는 뜻이고 앞에 있는 I can swim 동사를 세게 읽으면 앞에 있는 조동사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설명한 거라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발음 강세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을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거 공부하면 써먹지도 못하고 아무 필요 없다. 근데 우리 아이한테 혹은 내 친구한테 써먹을 수 있는 거 오늘처럼 어쩌라고 당근이지 예? 왜 안 되겠어? 물론이지. 그리고 괜찮아 이런 것들은 너무 쉽게 쓰잖아요. 네. 그래서 why not? Absolutely. 예를 들어 sure, that's okay, no problem. 너무 쉬우면서도 자주 안 쓰는 편이죠. 조용히 주겠니? Be quiet please. 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주 쓸 수 있는 단어부터 그리고 작은 단어와 단어가 있는 2개 단어, 3개 단어 짧은 것부터 외우고 그걸 외운 다음에 긴 거는 앞에 유식하게 뭐 붙이면 되니까 그렇게 문장을 길게 할 수 있고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가상적으로 답변을 생각해서 꼭 그것까지 외운다면 대화하는데 회화하는데 편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목련까지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유튜브 촬영도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여기가 상주에 있는 지천 1길의 130번지 포플로 나무 아래 무인 카페인데 이곳에 이제 오늘 저희가 페퍼민트하고 카모마일, 로즈마리, 마일드 이렇게 마셨는데 한 잔에 2,000원입니다. 한 번 더 먹고 싶으면 리필은 500원 더 받아요. 예. 그래서 바깥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테마가 소예요. 소. 예, 서로 된 돌 의자, 새로 된 또 돌 이렇게 새로 된 또 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도 포플로 나무 아래 무인 카페 문경지기 해서 뭐 끝에 소로 끝나게끔 제가 글도 올려놓고 오늘 와 보니까 이 시를 전시해 놨는데 예, 이 시뿐 아니라 주마다 월마다 다 이게 전시 틀립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2-3번 오셔가지고 이런 새로운 볼거리가 있으니까 보시고 감상하시고 보시다시피 여기가 좀 산골 깊숙이 있어서 사람이 많잖아요. 책 한 권 들고 오셔가지고 사색하는 시간 가지면 이것처럼 좋은 힐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꼭 다시 한번 와주십시오. 쌤, 저기 아까 저희들 문장을 늘려가는 법. 문장을 늘려가는 법은 동작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쭉 말로 하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 학교에 할 때 나 아이고 학교 스쿨이 나오는데 미국 사람들은 가는 동작이 나오니까 고가 나오고 가다 보니까 가는 곳이 투고 도착한 장소가 학교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I go to school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말은 나는 학교가 나오고 에라는 게 뒤에 나오고 간다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우리말은 왔다 갔다 하는데 영어는 오히려 동작의 시작과 끝을 순서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문장이 확장되는 거고 만약에 학교는 학교인데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예요. 그러면 그 뒤에 내가 다니는 이라고 붙일 수 있겠죠. 내가 다니는 하면 내가 I go 내가 가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내가 다녔던 I used to be
플레이그라운드 아니 스쿨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내가 다녔던 학교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는 거예요. 네. 이 문장의 확장은 네. 명사로 끝나면 그 명사를 더 붙여서 설명하는 거죠. 나는 시계를 선물 받았어요. 나는 시계를 받았는데 이거는 누구누가 준 거예요. 근데 준 건데 어디에서 샀던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이어나와서 붙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끝나는 게 명사인데 명사를 부가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물을 마시는데 어떤 물이겠어요? 알래스카에서 가지고 온 물이에요. 알래스카에 가지고 온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문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문장을 해석하거나 말할 때 그냥 동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 할 때 to가 빠지거나 더 학교가 뭐 더 어나 빠지거나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I go school만 해도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문법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의미 전달할 수 있는 단어만 끄집어내서 순서대로 얘기하면 끝난다. 예를 들어서 I eat strawberry 하면 다른 거 필요 없이 나 딸기 먹는다가 되니까 기능어만 가지고도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의미만 가지고 되는 그런 단어만 하면 되지 기능어는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기능어만 가지고 하면 된다고 했는데 잘못됐고 의미가 있는 단어만 가지고 하면 돼요. 기능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회화할 때는 네. 기능어 빠뜨려 먹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뭐 가서 봐 이렇게 할 때 미국 사람들도 그냥 엔드 가, 고, 엔드 그리고 봐, see 있는데 뭐 보는 게 뭐예요? 그거 사진, 픽처 이렇게 되겠지만 미국 사람도 엔드 빼고 그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네. 문법적으로는 파괴되는 거죠. 하지만 의미 전달에는 문제가 없고 그래서 지금 현대 언어들이 전부 다 함축적으로 잘라서 말하기 때문에 의미 전달을 할 수 있으면 다 그냥 허용되기 때문에 회화할 때 그냥 의미만 잘 알고 그 단어만 말할 때 중요한 거 두세 단어만 집어넣으면 의사소통이 네.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네. 시도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발음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영어 공부에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발음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외국 나가서 경험한 것이 학교 다닐 때 발음은 아니구나. 발음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 뭐 맨하탄 하니까 모르더라고요. Where is 맨하탄 하니까 몰라. 맨하탄 이렇게 하지 알지. 보드카 몰라. 이렇게 하지 알고. 네. 정말 발음이 와 생각하고 마운틴 몰라. 이렇게 하지 알듯이 너무 쉬운 단어인데도 상대방이 몰랐을 때 왜 그럴까? 마운틴 왜 모르지? 예? 보드카 왜 모르지? 맨하탄 왜 모르지? 우리가 늘 쓰던 건데 토마토 왜 모르지? 라디오 왜 모르지? 발음부터 새로 해야 되는구나. 라디오, 토마토 발음이 중요하다. 네, 네. 필름이 아니고 film. 예, 상당히 뭐 오일이 아니라 oil 아무것도 아니지만 발음 한 개 하나의 원리대로 그대로 쓰더라. 근데 한국 사람들은 구강구조를 그렇게 못해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바깥에 나가서 노동을 하게 되면 빗자루질을 하더라도 안 쓰던 오른손목 왼손목만 써도 한 10분만 해보세요. 아파요. 못해요. 허리도 안 구부리다가 하면 아프죠.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그런 말은 입술 앞에 이 치아 앞에 여기서만 얘기해요. 근데 외국애들은 여기 있어요. 턱을. 근데 우리는 턱을 안 쓰잖아. 네네. 그러니까 발음이 안 되죠. 네. 그래서 턱을 쓸 수 있게끔 발음해야 돼. 외국 그래서 발음 공부할 때 그 발음 스피커 누르고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발음하는 게 중요하다. 네. 여기 턱 관절 이쪽에서 나오는 발음이 엄청 많기 때문에 네. 한국 사람은 그걸 쓰지 않기 때문에 발음이 어렵고 그래서 크게 발음해야 하지만 고칠 수 있어요. 안 쓰는 근육을 쓰기 위해서는 그걸 쓰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네네. 입을 크게 벌리고 크게 목소리 해야 하지만 근육을 쓰기 때문에 그게 발음하는 데 중요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진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1년 걸릴 걸 갖다가 이 잠깐의 시간에. 네. 네. 그래서
공부할 때 네. 방향이 중요하다. 네. 스터디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연구하는 거다. 네. 연구하게 되면 내가 자꾸 추적하게 되고 궁금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렇게 내가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게 기억에 오래 남고 그 노력의 경험들이 나한테는 좋은 추억이 되어서 기억 속에 오래 남게 돼요. 그래서 공부는 너무 쉽게 하지 마라. 어렵게 내가 막 연구하는 자세로 이건 뭐지 모르면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예문도 여러 개 보고 단어 공부할 때는 여러 가지 예문을 보고 하는 게 뉘앙스 이해하는 데 좋아요. 한 문장만 알면 그게 이 뜻이라고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우리나라 중학교, 초등학교 사전들 보면 이거는 이렇다라고 간단하게 나오는 사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절한 단어의 본질을 모르게 되죠. 그래서 단어의 본질을 아는 게 중요하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단어의 본질을 설명하는 그런 유튜브가 있어요. 그런 걸 찾아가지고 네. 발음이라든가 아니면 언어의 유래 이런 그럼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언어가 이렇게 생겨났다 하면 그 단어 하나를 알 때 10개, 20개를 알게 돼요. 너무 좋죠.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는 왜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why와 why not. Why not? 왜 그럴까? why not? 왜 이러면 안 돼? 그렇게 가감성 있는 네네. why not은 why는 연구하는 그런 의미이고 why not은 틀려도 한번 경험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wisdom, 지혜는 comes from 바로 experience, 경험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아는 거고 그리고 그 아는 것은 내가 경험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래 가게 되죠. 그래서 현장 체험 학습이요? 그렇죠. 많은 가장 많이 내가 무너져 내리는 예 영어를 시도해보고 해보는 거죠. 그게 가장 큰 핵심. 이태원? 이태원도 좋고 예. 가장 좋은 거는 뭐 그냥 외국인들하고 사귀는 거. 사귄다는 표현은 그 물리적인 그런 육체적인 예, 예. 표현 말고 아유. 예, 정신적인 네네네네네.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거는 전화 영어. 전화 영어요? 예, 전화 영어를 추천합니다. 예. 근데 막상 전화를 받았을 때 아무 단어가 생각이 안 아니죠. 나면요. 준비를 하는 거죠. 내가 공격적으로 주도적으로 아. 이번 전화할 때는 내가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게끔 내가 문장을 준비하고 예상 답변을 준비해서 미리. 초보지만 그 사람한테 이끌어가는 거죠. 아. 그러면 전화 영어가 재밌습니다. 어찌됐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자주 뵙고 예.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